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충북 단양에 있는 카페산을 다녀왔거든요. 카페산은 산 꼭대기에 있는 카페입니다. 거기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해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우러져 가지고 엄청난 인파들이 거기 몰립니다. 하여튼 여름에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되겠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장사가 안 되죠. 겨울 한 서너 달은 아주 공치는 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려면 길이 가파르잖아요. 경사도가 높으니까. 그 경사도가 높은 길을, 여름에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얼어붙을 테니까 그 미끄러운 경사진 도로를 올라가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차도 못 다니고, 또 추운 겨울에 누가 산꼭대기까지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전혀 장사를 못 한다고 아마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름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요.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근데 나는 어제 드론 촬영을 하려고 거기 갔었댔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드론 촬영을 못하고 그냥 허탕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8월 중순경에 또 한번 가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지만원 TV라는 지만원 박사가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들어가 보면은, 지만원 박사의 하는 방식이, 물론 콘텐츠는 다릅니다만은, 지만원 박사가 하는 유튜브와 내가 하는 유튜브가 하는 방식을 보면은, 하는 방식 차원에서 본다면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참 지만원 TV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방을 한 것이죠. 모방을 해서 이제 창조를 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서울의 소리라는 신문이 있어요. 이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그런 메이저 신문은 아니고요. 인터넷 신문인데 사람들은 이 신문을 이제 좌파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어찌됐든 간에 좋은 뉴스가 올라오면은 그걸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말이죠. 좋은 기사가 올라오면은 그 좋은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울의 소리 이제 국제면을 클릭해 들어가면 보면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어요. 일본 지식인들 한국은 적 아닌 이웃, 수출 규제 철회 서명 운동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제 모니터 화면의 상으로 이제 보기 좋게 글자를 키워야죠. 예. 일본 지식인들 한국은 적 아닌 이웃, 수출 규제 철회 서명운동, 와다 하루키 등 일본 지식인 77명, 아베, 양국 국민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수출 규제 철회하라. 예. 와다 하루키 등 일본 지식인 77명이 아베야 양국 국민을 갈라놓지 말고 수출 규제를 철회해라. 이렇게 이제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하네요. 이 기사가 올라온 것이 이제 2019년 7월 27일 오후 5시 49분에 이제 서울의 소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서 개인 보상 청구권 부정하지 않아. 그리고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 협정서를 작성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개인 보상 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식인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를 처리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5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일본 시민들이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8월 15일을 1차 기한으로 서명자를 모집하면서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다음 행동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26일 기준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해서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 교도통신 개건 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 히토스바시 대학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당초 75명에서 시작했던 성명자들의 이름은 26일 기준 현재 7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그 서명자들이 77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꾸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이들은 한일 관계는 지금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제 악순환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머리를 식히고 냉정한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에 한일 쌍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일본 식민이므로 우선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기네들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일본의 잘못된 점을 자기네들이 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명에서는 반도체 제조가 한국 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적대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고 일본 경제에도 큰 마이너스가 되며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말이죠. 자유무역 원칙에도 이게 반하는 짓이고 일본 경제에도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재발등을 제가 찍는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앞두고 주최국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조치라며 양국 관계는 뒤틀릴 뿐이고 일본이 얻을 것은 전혀 없는 결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고 합리적 대화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합리적인 대화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죽이려고 수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는 일본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꼴이 된다. 이들은 이어 일본은 이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인다면 어떤 정권도 국민에게서 내팽개에 처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초래하면 그 연쇄 반응의 결과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한테 보복하고 한국이 일본한테 또 보복하고 이렇게 계속 보복의 수령에 빠지면은 서로가 공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했었지만은 한일권 청구권 협정이 과거사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인에 의한 보상 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아왔다며 일본 정부는 반세기간 살인의 잔류 한국인 귀국 지원, 피폭 한국인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름할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정 때 처음 나왔다며 당시에는 일본 측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압도적이며 연간 300만 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 명이 한국에서 일본어를
방문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처리하고 한국과 냉정한 대화 및 논의하기를 촉구한다며 우익과 혐오 발언파가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소중한 이웃나라이며 양국을 분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우익과 일본의 그 혐오 발언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연간 300만 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하고 연간 700만 명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 아무리 우익과 혐오 발언파가 떠들어도 양국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처리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아베에게 계속 이제 일본 지식인들이 뭉쳐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빨리 이걸 처리하라고. 성명은 또 아베 총리는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과시했다며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는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명은 일본의 조치는 그동안 큰 수혜를 입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며 일본 경제에도 커다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면서 보통 올림픽의 주최국은 주변 국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본은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서울의 소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국제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도 양심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요. 이런 소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녹화를 합니다. 다음 녹화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